그래도 선생님 메모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자,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고 예 맞아 예. 다 뭐 바쁘시고 그래. 아 근데 10월 달에 뭐 워낙 다 그래 보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 해드렸지. 보셨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도 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중고급 했는 내용에 보시면 한번 그 뒤편에 잠깐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실 만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우리 기타 신사에 대해서 좀 마무리 지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많이 남지는 않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금 일찍 아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쓰여지는 기고 제가 신살로는 지금 참 안 합니다. 저는 진짜 굉장히 신살로는 나름대로 많이 이제 이 12신사는 참고를 합니다. 12신사는 참고하지만 그 외에 기타 신사들은 물론 제 나름대로 검증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고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학문적으로 뒷받침이 되느냐 또 학문적 가치가 있느냐라는 건 나름대로 검증해서 뭐 저는 소위 뭐 부정하는 그런 입장인데 뭐 워낙에 또 이 잡신살들을 많이 뭐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선생님들도 하시고 또 무속인들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그런 신살들은 제가 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또 우리는 관계 없다 하더라도 뭐 우리 할매부터 해서 뭐 전부 다 주변에서 뭐 많이 다루는 신살들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나하고는 관계 없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참고하시고 이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삼재라는 것이 있는데 삼재는 그러면 삼재란 그죠?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삼재 해놔 여하튼 이 기와 새가 만나는 어떤 그런 건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여하튼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이래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삼재는 같은 세계의 띠들이 그죠? 같은 해에 삼재가 들어서 삼재가 눌러 앉아갖고 날 삼재, 들 삼재, 눌 삼재, 날 삼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책에는 그 108쪽이지. 108쪽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제 위에 보면 그 나와 있는데 그 삼재는 삼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삼합의 띠 세 개의 띠가 동시에 같은 해에 삼합이 들고 그다음에 눌러 앉았다가 3년 동안이죠. 그다음에 나가는 해까지 3년을 이래 작용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자, 이거 이제 그러면은 책의 내용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신자진생은 그죠? 네모 칸에 있는데 그죠? 이게 뭐 삼합입니다. 우선 삼합이란 인오술 삼합이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 이 사유축 삼합이 있고 그다음에 신자진 삼합이 있죠. 그다음에 해묘미 삼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걸 이제 이 네모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해자리고 자자리고 해자축 인묘진 이렇게 나오죠.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인오술 요 책에 있는 요 네모 하나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인오술 요 다 삼합이죠. 삼합의 인은 이제 이게 이제 이 당사주적 얘기입니다. 당사주적 얘기. 이 삼합은 4살 터울이라 궁합도 안 봐도 좋다. 최고의 이제 합이다. 이래야 맞습니까? 그 삼합은 인이란 것은 이제 범띠를 말하는 거고 오는 말띠를 말했죠. 그 다음에 이 술은 개띠를 뜻하고 그 다음에
사유축의 사는 뱀띠를 말하고 유는 닭띠를 말하고 축은 소띠를 말했고, 이거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고, 돼지띠와 토끼띠와 양띠를 뜻합니다. 그죠? 요건 이제 다 아시니까. 그 여기 삼합에 해당되는 야들띠가 언제 삼재가 들어오노라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보면 인호술 요 삼합은 끝에 있는 이 글자의 앞 두 글자. 그럼 요 앞에 뭡니까? 술이라는 글자 앞에는 신유잖아요. 왜? 그럼 결국은 신유 술 요때가 삼재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뱀띠, 닭띠, 소띠는 그죠? 사유축 삼합이지 않습니까? 사유축 삼합의 끝 글자 바로 앞 두 글자. 야들은 전부 각 계절의 끝에 있지 않습니까? 글자. 그러니까 축이란 글자는 어디 겨울의 끝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는 요때 삼재다 이 말이죠. 요 축이란 글자 앞에 두 글자부터 시작하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 다시 신자진 삼합은 신자진에 해당되는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는 진이란 글자 앞에 두 글자니까 요때지요. 그리고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는 올해 들어서 삼재가 들었죠. 내년에 눌러 앉아서 눌 삼재를 하잖아 보통 저래서 그 후년에 날 삼재다 이 말입니다. 그 다 들 삼재 들러서 눌러 앉아가 나가고 들러서 눌러 앉았다 나가고 들러서 눌러 앉았다 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올해는 이제 야들이들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가 진 앞에 두 글자 올해 들은 거죠. 올해 삼재 들어서 내년에 눌러 앉아서 후내년에 나간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해묘미는 또 끝 글자 앞 두 글자잖아.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요 앞에 두 글자가 뭡니까? 지는. 요 이제 지는 사오음이잖아요. 그래, 요때 이제 덜 삼재 눌러 앉아서 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내가 무슨 띠냐에 따라서 대반 찾을 수 있는, 나는 언제 삼재다 대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삼재 찾는 건 이래요. 삼재 찾는 건 같은데 문제는 자, 그 삼재란 그러면 삼재는 뭐 세 가지 재앙 들어갔고 천지 뭐 인 재앙이 다 뭐 불, 바람, 물, 뭐 사고 다 나쁘면 뭐 위하란 말이고 죽여야 될 수밖에 없지. 그죠? 자, 근데 과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신자를 들었어. 그러면 신이란 이 글자가 인이란 글자와의 관계죠. 학문적 관계,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 관계. 왜 이 신이란 글자와 자라는 글자, 진이란 글자는 이때 삼재 그 세 가지 재앙을 이때와 재앙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만큼 재수 없는 글자냐는 거지. 그게 이제 학문적 근거가 이제 뒷받침 돼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우리는. 그냥 단지 뭐 그냥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 가지 재앙 때문에 삼재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귀신 신화를 깎는다는 소리인데, 자, 한번 볼게요. 학문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신이란 글자는, 자, 여기 오면, 이때는, 이 신이란 글자가 하늘로 올라가면 뭡니까? 경금이죠. 경금이 여기에 오면, 그 12운성적으로 절의 상태, 절. 완전히,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끊어져. 와, 12운성이 예를 들어서 봐. 쇠병사묘 절태양생 이래 나가잖아요. 그래, 쇠병사묘 이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고, 그럼 묘로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그 다음이 절이거든요. 쇠병사묘 절이 들어가고, 절에 들어갔다는 건 혼백이 끊어지고 없다는 거예요.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금의 경금의 기운이 신의 경금의 기운은 봄에 요 인해라는 글자의 위치 보면 기운은 없다. 그러니까 그 경금이 나무를 이 둔탁한 도끼 갖고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이 기고만장한 그런 목한테는 금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원래는 인신충하고 해야 되는데 인신충에서 이게 더 맞아야 되잖아요. 1대1로 같으면. 그죠? 그래야 되는 것이 이게 금의 기운은 봄의 기운에서는 완전히 없다. 기운이 없는 거죠. 그래 썩은 도끼 갖고 나무 베는 꼴인 거예요. 썩은 도끼 자각 갖고 나무를 베는 거지.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글자는 신이랑 원숭이 띠는 올해 삼재 들면은 올해 기운이 지나치게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재 재앙이 세 가지 재앙이 든다는 것에서는 뭐 제가 뭐 어떻게 말은 못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시기에 기운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세 가지 재앙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임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학문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야들은 여기 오면 기운이 없다. 죽고 멸어 들어가고 혼백이 분리된 상태를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그럼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없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뭐 기운이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숭이 때는 이때는 안 좋은 거는 맞겠다. 분명히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조심하노? 야들은 이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잖아요. 우리가 명리학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 그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반드시 충이 되거나 이래 했을 때는 어떤 기운이 없으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됩니까? 이동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동하다. 그 이동하다가 문제 생길 수도 있다. 그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동하다가 문제 생길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타고 다니다가 킥보드 타고 다니다가도 사고 날 수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도 그럴 수 있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이런 걸 이제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또 아니면 이동 수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는 있다. 좀 주의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 삼재적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학문적으로 삼재들 그래 신자는 일단 올해는 그렇겠다. 그럼 내년에는 눌러 앉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는 세 가지 다가 동시에 그렇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요쯤 와 있으니까 올해가 인년이고 내년이 묘년이고 진년까지 가니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여기 해당되시는 분 계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일단 신이라는 글자는 올해는 기운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금이라는 글자는 이때는 봄에 금은 기운이 없어요. 절대 해봐야 별 기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별로 좋은 기운은 아니다. 이때는 그죠? 별로 좋은 기운은 아니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이 진이라는 글자는 진이라는 글자와의 이 관계는 그냥 진이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와의 관계는 그냥 신자진의 반합의 구조예요. 그죠? 신자진의 반합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반합의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 생각은 학문적으로 명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원숭이띠는 요때 이제 진짜 제일 조심을 해야 되겠고 요때 그죠? 그다음에 요때는 이제 이때보다는 좀 나아진다. 그러나 이때의 기운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신이란 글자는 이때는 이제 조심했다가 요때 되면은 이제 좀 나아진다. 삼재지만 같은 삼재라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자, 원숭이띠는 결국은 덜 삼재부터 해서 덜 삼재 눌러 앉았다가 날 삼재로 나가는데 들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재 탁 들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올해 했죠. 자, 근데 신자진 요 세 개 띠가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잘하는 글자는 야들과의 관계를 보. 그죠? 그럼 쥐띠는
쥐띠는 인연에 어떤 관계냐는 거죠. 쥐띠는 인연에 임계수거든요. 이 천간의 이 계수의 관계라고 보면 되는데, 그죠? 뭐 여기서 뭐 격가근이 뭐 이래갖고 뭐 다른 뭐 다리도 부러질 수도 있고 팔도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또 다른 신살로 이래 적용하면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신살로는 배제하고 지금 삼재를 이야기하니까 놔두고, 그 쥐라는 글자는 인이라는 글자를 실제 만나면 이 봄의 새싹이잖아요. 봄에 이제 막 씨앗에서 나오는 새싹이거든요. 야는 태양도 있어야 자라겠지만 밑에 수분도 받쳐줘야 됩니다. 야는 뭐 하면 이 개수는 비예요, 비. 자, 그러면 과연 자수가 쥐띠가 인연을 만나면 어떤 진짜 그러한 삼재적 관계를 만날까? 그게 해당될까라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략적으로는 보면 과연 쥐띠는 이 덜삼재일 때 과연 이 삼재로서의 어떤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자묘 어떻습니까? 형의 관계입니다. 형의 관계죠. 자묘형이란 사람 어떤 그 연령대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자묘형이랑 애정관계, 또 이제 이 암한에게도 말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이 해코지를 당하는 거죠. 해코 당함이죠. 또 내가 어떤 뭐 사소한 일을 뭐 당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뭐 경찰서 가야 되는 이런 관계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형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래 결국은 자묘형일 때는 원래 이제 내년에 계묘년에는 오히려 쥐띠한테는 형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우리 명략적으로 형이란 충 이상의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삼재는 쥐띠에게는 내년에 진짜 이 삼재로서는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해다 이 말이죠. 그죠? 날삼재 때 보면은요. 날삼재 때는 쥐는 이 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반합이지만 이 수기가 이때는 이 수월의 찬 기운은 이때는 완전히 기운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반합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죠? 쥐띠는 원래 이제 반합의 관계라서 오히려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쥐띠는 올해는 무난히 잘 지나가고 내년에 좀 주의하고, 내년에 형사관에 주의하고, 진년에 후내년에는 쥐띠는 오히려 괜찮아진다. 이때 이제 더 괜찮아진다. 오히려 쥐띠 같은 경우는 이때 조심해야 된대요. 이때가 막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쥐띠는 좌우 충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충되고 잠이 원진될 때가. 근데 쥐띠는 오히려 이때보다는 오히려 삼재보다는 그걸 더 글자고 삼재로 본다면 이때는 그렇다. 자, 이걸 놓고 보면 또 진이라는 글자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용띠는 어떻습니까? 또 진이라는 글자의 용띠는 인을 만나면 뭡니까? 진은 인을 만나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같은 방향을 보니까 다정해요. 사실은 남 같진 않아요. 다정하거든. 그래서 뭐 사물의 삼재라 하지만은 큰 그거 있겠나? 다정하다. 묘는 어떻습니까? 반합이잖아요. 방해합이 반합이 다정해요. 그죠? 무슨 관계인데 그냥 다정하지. 큰 그거 없다. 그런데 진년이 되면은 진진자형이죠. 자형은 뭐에서
지가 지다리 걸어가 자빠진다 했잖아요. 그래 자형에 관계된다. 그래 용띠는 결국은 원래부터 삼재라 하더라도 원래 내년은 뭐 별 그렇게 삼재로서의 어떤 것도 영향은 안 받을 거다. 그런데 마지막 진년에는 날삼재, 소위 여기서 이야기하는 날삼재 때는 자형에 걸리니까 그죠?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풀이해야 됩니다. 다. 이거는 신살로 보는 게 아니라 글자와 그 오행을 거기에 갖다 놓고 그 세 개의 글자들과 관계를 봤을 때 명리학적으로 그 글자와의 관계가 진짜 좋지 않게 성립이 되냐는 거죠. 그랬을 때는 뭐 삼재라 하니까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때 삼재 드는 거는 미토에 있습니다. 이때 돼지띠와 토끼띠와 양띠, 개띠는 인옷을 개는 여기니까 아직 한참 더 있어 삼재 들고, 그죠? 개띠 한참 있어야 되고, 범띠 말띠 개띠는 한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축은 뱀띠 닭띠는 또 여기 한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밑으로는 돼지띠 토끼띠도 한참 있어야 되고, 그래 이런 관계를 살펴놓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삼재는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하나 보고 내가 그러면 삼재지만 언제 좀 조심하면 되겠다. 이제 이래 굳이 삼재를 다 뭐 막 찾아가지고 삼재 풀이해야 되고 막 이래 그래까지는 뭐 부산은 안 떨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삼재 찾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천을귀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천을귀인이라 하면 이 길신을 뜻합니다. 나쁜 걸 하는 게 천을귀인은 길신을 한다. 천을이라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귀인이라는 것도 좋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 을이라는 글자가 보면 이 새와 같잖아요. 새을자, 그죠? 부드럽잖아, 좋잖아요. 그 저는 이 파랑새를 들어, 파랑새, 희망이에요. 파랑새, 그죠? 이런 것들은 천을귀인에 해당되는 글자가 부모 형제라면 부모 형제의 덕이 있고, 천을귀인이 연애에 있으면 조상의 덕이 있고, 월에 있으면 부모 형제의 덕이 있고, 일에 있으면은 부부궁이니까 그죠? 그게 덕이 있고, 시에 있으면 자식의 덕이 있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또 그래 이야기하지만 그 일간별로 천을귀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간이 갑목이나 무토나 경금일간자는 축토나 미토가 천을귀인에 해당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을목일간자나 기토일간자는 신금과 자수가 천을귀인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병화와 정화는 해수와 유금이고, 신금은 원래 신금일간자는 올해가 인년이니까 그죠? 인오가 천을귀인이니까 올해 천을귀인에 해당된다. 그럼 원래 천을귀인에 해당되면 뭐 위에 좋은데 그죠? 천을귀인 파랑새 누군가와의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천을귀인 그 귀인을 만나서 좋게 풀어주고 그런 거죠. 내가 뭔가 이 추진하는 일이 성사 직전에 있다면 원래 그 귀인으로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좋게 잘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임수와 개수일간자는 사와 묘라는 글자. 그래 결국은 이 수일간자는 내년에 토끼를 그죠? 내년에 토끼띠 해니까 토끼를 만나서 천을귀인에 해당된다. 그래 임수일간자와 개수일간자는 내년에 누군가로부터의 좋은 일을
맞는다. 자, 그럼 수일간자의 묘는 어떻습니까? 밑에 내 아래 사람이거든. 내 일이거든요. 내 표현이거든요. 내가 말 한마디 잘해서 얻은 그 기인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지? 또 누군가의 내 아래 사람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일이 잘 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또 일이 어떤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해 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천을기인은 뭐 여하튼 좋은 길신이에요. 좋은 길신이니까 그 내한테 천을기인을 얻는 건지 상당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죠? 원래 그래 이제 인연의 천을기인에 해당된 사람들은 저기 신금일간자죠. 신금일간자면 원래 인에 해당됐고, 내년에 이제 임수와 개수일간자는 내년에 천을기인에 해당되니까 내년에 뭔가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다. 본인 이제 임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다는 건 좋잖아요. 그 나쁜 일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영마는 이미 아시잖아요. 영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책에 돼 있는 영마는 뭐냐면 전부 삼합을 해놨습니다. 삼합의 첫 글자 인사신의 야들이 전부 다 영마잖아요. 영마에 해당되는 인사신의가 영마에 해당되는 생지. 야들이 충하는 글자 해놨거든요. 그러면 삼합이 다 따라가야 돼. 이 세 개가 다 따라가서 영마라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래봤다면 당사주 쪽에는 이러면 그 지금 개념은 어떻습니까? 이 인사신의 자체가 영마거든요. 야들 자체가. 그 야들이 꼭 충을 해야 이동하는 것은 반드시 이동합니다. 충하는 해에 이동하죠. 충한 해에 이동하지만은 그러나 이 자체만 내가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정신적 환경에 있는 일간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 글자들이 있으면. 영마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두 개만 있어 보이소. 그 사람은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활동성이 이제 대단하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생지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 주변에 친구들한테 전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잘 지낸다 하고 안부 전화도 묻고 잘하는 사람들 막 정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생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역마성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전화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미워서 내 친구들이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전화가 오면 굉장히 반가워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전화를 잘 못해. 왕지죠.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친구를 만나서 만나니까 야, 니 옛날에 뭐 했고 니 나는 한 개도 기억 못 하는데 과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지에 이 특징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가 내게 한 두 개만 있어도 그 사람은 역마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굳이 여기서 역마라고 안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명에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동이나 역마를 말할 때는 언제 이동수가 있나라고 뭐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그죠? 언제 충될 때, 그 동하게 할 때, 움직이게 할 때거든요. 그래 움직이게 할 때는 언제 충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역마는 삼합의 첫 글자라 이야기하지만 충될 때 역마는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 자체가 역마다. 그러나 그 역마가 두 개만 있어도 세 개만 있으면 훨씬 더 하겠죠. 있어도 그 명주한테 정신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사람 그 명주 자체가 역마다. 그러나 이동이나 이래 그 역마로 인해서 이동할 때는 충되는 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화 넘어가서 도화는 이 좀 우아하겠죠. 이 인기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좋아한다 이런 거거든요. 인기를 그 예쁜 것도 좋아하고 또 소녀와 같은 그런 길도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아기와 같고 좀 그러니까 좀 이 감정 기복도 좀 있고 그 시기 질투가 좀 있습니다. 왜?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거든. 시기를.
그렇다고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이 카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시기 질투는 분명히 있다. 이게 이제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다. 아까 말씀드린 좌오묘유. 좌오묘유. 그 이제 여기 요 밑으로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 도화는,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게 있고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좋지 않게 작용한다는 것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거고, 좋게 작용한다 하는 건 길신, 그죠? 희용신에 해당될 때 이 얘기입니다. 그래, 희용신에 해당될 때는 만약에 관이 도하다. 그러면 관은 여자한테서는 남편이요, 남자요, 남자한테서는 직장을, 명예를 뜻하는데, 그게 만약에 나한테 희용신에 해당되는 길신이다. 그러면 그게 여자는 남편의 인물이 훤하게 좋을 것이고, 남자는 그 직장이나 명예가 훤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게 기구신이 된다면 입장이 뒤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확대해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밑에 쭉 보면은 이제 1, 2, 3, 4 해가지고 뭐 연과 월에 있으면 뭐 일어났죠. 담장에 도하요 하면 해놨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담장 밖에 있는 도하고, 그 다음에 담장 안에 있는 도하고, 뭐 이럽니다. 요건 이제 들판에 쫙 깔려 있는 도하고, 주색 잡기를 말하는 도하고 이랬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개살도 뭐 말씀드린 대로요. 화개살은, 이 화개살은 이 삼합의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손재주도 많기도 하고 재능을 뜻합니다. 안에 지장간을 갖고 있는 만큼 재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많다. 그래서 저 뭐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주로 이 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추억을 좋아한다. 옛것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진술충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개사는 종교, 교육, 철학 뭐 일어났습니다. 그죠? 일어났는데 이 뜻이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사, 그죠? 천라지망과 관계 있다. 그래서 이 종교. 근데 뭐 만약에 술이 두 개가 있다. 술 이래 있으면 뭐 바로 술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가면 이 야들 토다른 토다자들 보면 그냥 그 무슨 보살을 합니까? 공양 보살 그런 거 하라 하고 이래 많이 합니다. 그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천라지망과 관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진짜 한번 읽어보시면 화개살이 밑에 두 번째에 보면 밑에 두 번째가 아니라 화개살 화개고 밑에 화개 해놔놓고 지지로 삼합을 마무리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죠. 그 밑에 보면 예술의 소질이 있고 두뇌도 총명하지만 고독하기 때문에 흔히 성도살인이 종교살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그거 하실 때 상담하실 때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도 좀 빨리 냅니다. 대장군 방위. 그 다음 여기 대장군 방이나 삼살방이나 그 다음에 태백살 이래 돼 있지. 이 세 가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쓰여지는 이사할 때 쓰여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이사할 때 쓰여지는데 대장군 방이라 한 얘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대장군 방위는 대장군 방위는 자 보겠습니다. 이사할 때 주로 쓰여진다 해놨는데 인묘진년에 그죠? 올해가 지금 인년이잖아요. 그래 올해와 그래 2022년, 23년, 24년 그죠? 24년 요때는 인묘진년에는 대장군이 어디에 있다? 북쪽에 있다.
북쪽이면 수방이잖아, 수. 여기가 북이잖아요. 수가 북이잖아. 그죠? 북쪽에 있다. 어느 점에 앞이 아니고 뒤에 있자는 거, 뒤따라오죠. 그래, 대장군 방이 뭐 귀신은 뭐 본 적도 없지만 이게 계속 뒤따라 다닌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오미연으로 가면 또 어디 옵니까? 동쪽으로 오죠. 동쪽으로. 그래 결국은 대장군 방이 살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떤 귀신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뒤따라 다니는구나. 그게 언제 3년마다. 그죠? 그래 3년씩 뒤따라 다닌다. 3년 그래 제가 이 네모의 뭐 계절적 의미죠. 계절적 의미. 그죠? 임묘진년에는 뒤따라 오니까 북방에 있고 내가 남쪽에 해당되는 사오미년으로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 또 대장군 귀신 같은 건 또 이 또 뒤에 또 항상 뒤따라 오더란 얘기죠. 3년씩 뒤따라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대장군 살이다. 대장군 살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고 아시죠? 여하튼 이때 대장군하고 맞짱 까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거든. 괜히 건드려갖고 세 가지 재앙을 입는다 이거예요. 아까 저 삼재그 비슷하게. 그렇게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피해라 이 말인데. 그 대장군이 지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이제 저 귀신 내한테 달라든다 이제 이런 게거든. 그래서 그걸 피하라 이 말인데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살방. 내가 참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 헛웃음 한 번씩 짓는데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이상하게 자꾸 헛웃음이 나왔어서. 자 삼살방은 여기 삼살방은 상극이 되는 기운이 만났으니 싸움이 난다 뭐 이런 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삼살방이나 대장군 방해로 만약에 밑에 이사 가지 마라 시집 장가 보내지 마라 뭐 장사지는 뭐 이쪽에 나는데 뭐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삼살방은 어떻게 보나 그 신자진연의 이 삼합이죠. 전부 다 삼합이됩니다. 그다음에 해묘미연 이 다 삼합이다. 그죠? 그 연에는 그 방위가 자 원래는 이제 인연이잖아. 임인연이가 인연이니까 인오술에 해당되겠죠. 인오술 연에는 그냥 이게 어디에 있다? 북쪽 오와 가운데 있는 왕지와 충대는 마주보고 있는 쪽. 마주보고 있는 쪽 북쪽이잖아요. 북쪽에 있는 거죠. 원래는 대장군 방위도 북쪽에 있고 인오술이니까 오에 마주보는 방이에요. 그래서 삼살방위도 북쪽에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이런 환경이죠. 그래 아까 대장군 방위는 뒤따라오고 3년씩 그죠? 뒤따라온 거죠. 요 이제 삼살방은 삼합의 왕지 위에 맛보는 충이죠. 충. 그냥 그 방위에 있다. 만약에 내년에 가면 삼살방위는 달라지죠. 이미 대장군 방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3년 동안에 북쪽에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삼살방이 어디로 갑니까? 내년에는 해묘미잖아요. 묘의 왕지니까 이 묘에 마주보는 쪽이죠. 방향에. 그러니까 여기 서쪽에 있다는 거죠. 서쪽에 있게 되는 거고 이거는 해마다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진년에 가면 또 신자진년이니까 진년에는 자와에 마주보는 남쪽에 있게 된다. 이건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귀신은 피할 수 있는데 돌아다니는 귀신이 피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삼살방은 이제 이 귀신이 계속 이 삼살방 할면지 모르겠는데 계속 돌아다닌다. 해마다 달라지는 거죠. 삼합이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대장군 방인동 북쪽에 삼살이 할매방도 북쪽이다. 올해는. 그 내년에는 대장군 방에는 북쪽에 있지만 삼살방은 서쪽에 있다. 그죠? 묘유가 자, 또 지금 이제 이 태백산까지 하겠습니다. 태백산은 소위가 손 없는 날 가는 거 있잖아요.
손 없는 날간 그 이라. 손 없는 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금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거의 다 쓰잖아. 안 쓴다,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것만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